폭우에 젖은 어머니를 집에 들이기 싫단 아들 며느리. 내가 갑자기 비를 만나는 바람에 홀딱 젖어 꼴이 말이 아니야. 날도 어두워지고 이 꼴로 지하철을 탈 수도 없어서 그래. 그러게 미리 연락을 하시든지 할 일이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들 집에 먼저 좀 들어가서 젖은 옷이라도 닦고 말리고 있으면 안 되겠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도어락 번호를 알려드리는 건 집사람이 불편해할 거예요. 그건 곤란하죠. 그래, 알았다. 늙은 애미 젖은 몸으로 찬바람 맞아 몸 상할까? 걱정하는 마음도 가질 줄 모르는 자식? 나도 필요 없다. 이제 나 혼자 배려하고 마음 써주는 거 다시는 안 할 거야. 부탁할 거 있어도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니들 일이라면 아무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 60대 중반 최명희 씨는 40대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전업주부였던 명희 씨는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40 넘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아무런 경력도 경험도 없는 명희 씨가 한 일은 보험 설계사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공부까지 했던 명희 씨였기에 친구, 가족, 지인들 도움받아가며 그 일을 시작해서 나름대로 적응을 잘했고 그렇게 한창 뒷바라지 필요했던 남매들 공부도 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애들 대학 공부까지 시켜놓고 보험 일을 그만뒀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고객 관리가 전부인지라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하는데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애들 밑에 돈이 안 들어가니 내가 적게 쓰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둔 거였습니다. 그렇게 명희 씨는 일을 그만두고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아들, 딸은 3살 터울로 둘 다 명희 씨 속썩이지 않고 제때 결혼했는데 클 때는 둘이 눈만 마주쳐도 그렇게 싸우더니 지금은 한 동네 살면서 지들끼리 서로 연락도 하고 지내는 모양이더랍니다. 명희 씨는 그게 은근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사위는 딸보다 3살 연상이라 명희 씨 아들과 동갑이고 며느리가 또 아들보다 3살 연하여서 명희 씨 딸이랑 동갑이다 보니 지들끼리는 부부 동반으로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죠. 어릴 때는 하도 싸워서 저것들을 어쩌면 좋을까 했는데 커서는 잘 지내는 걸 보니 명희 씨는 그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한 번씩 명희 씨도 불러 끼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늙은 애미 안 끼워줘도 좋으니 너희들끼리라도 그렇게 의좋게 잘 지내면 그게 효도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위는 풍채도 좋고 서글서글해서 명희 씨한테도 살갑게 잘하는 편입니다. 딸은 애가 둘인데 명희 씨가 둘 다 어릴 때 몇 년 봐줬기도 했으니 사위와는 교류가 많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곰살 맞은 구석이라고는 없어서 시집온 지가 몇 년인데 명희 씨는 그런 며느리가 아직도 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빈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며느리가 처음에는 못마땅했지만 지금은 며느리가 하는 말은 고맙다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는 말이구나 싶은 것이 그럭저럭 며느리 성향에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들네는 손녀딸 하나를 뒀는데 며느리 친정이 지방이라 명희 씨가 아들네한테 먼저 애 봐줄 생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며느리 곧 복직이잖니. 어차피 너희 애는 어떻게 할지 정했어? 친정어머니가 올라와서 봐주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 않니? 네, 그렇긴 한데 집사람이 육아휴직 1년 하고 복직하면서 사람을 쓰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애 봐주는 사람 쓰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던데.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애 봐주는 사람한테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돈을 그렇게 써서 어떡해. 아까워도 뭐 할 수 없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하라는 대로 두세요. 내가 은주 내 애들도 다 봐줬잖니. 그때보다 몇 살 더 먹기는 했어도
아직 너희 애 하나 봐줄 힘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애미랑 한 번 더 얘기해봐. 애미는 봐줄 마음이 있다고 말이야. 네, 그럴게요. 근데 아마 그 사람 마음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애미가 나한테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꼭 이렇게 너를 통해서 전해야 하는 거야? 며느리 목소리 한번 들어본 게 언젠지도 모르겠다. 에이, 엄마는 다 알면서 또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워낙 말주변도 없고 낯가림이 심하잖아요. 시집 온 게 몇 년인데 아직도 낯가림을 하면 대체 언제쯤이면 나한테 말이라도 한번 제대로 걸어준다는 거니? 이런 얘기를 할 때라도 같이 와서 얘기하면 좋잖아. 손녀딸도 한번 보여주고 말이야.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없는 소리는 안 하는 사람인 거 엄마도 알죠. 엄마가 아린이 봐주시겠다고 해주신 거 감사하대요. 명희 씨는 며느리가 고생해서 번 돈이 애 봐주는 사람한테 다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아들 며느리 형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명희 씨라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그걸 해주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던 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희 씨 며느리는 끝내 사람을 쓰겠다고 했던 겁니다. 명희 씨 생각에 며느리가 시애미인 명희 씨와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굳이 부득부득 애를 봐주겠다고 나서진 않았습니다. 아들도 무뚝뚝한 편이라 자연스레 명희 씨는 아들네랑 교류가 많지 않았고 아들네 이야기는 딸을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딸이 성격도 좋고 명희 씨랑 이러쿵저러쿵 수다도 잘 떨어주기 때문에 명희 씨는 아들 며느리는 의례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웬만해서는 서운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딸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항상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으니 명희 씨는 딸내 반찬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다 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들내 반찬도 한 번씩 같이 갖다 줬습니다. 보통 딸내 집에 갖다 놓으면 지들끼리 왕래하며 갖다 먹고 빈통도 딸내 집에 갖다 놓고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마침 빈통 가져다 놓으러 온 아들 며느리와 마주친 겁니다. 명희 씨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 며느리가 반갑기만 했고 빈통을 들고 있는 걸 보니 잘 먹고 있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명희 씨를 본 아들은 대뜸 명희 씨에게 한숨까지 섞어가며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반찬을 대체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린이 아토피 심한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서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만 먹여요. 유기농? 아이고, 그래. 내가 만든 반찬이 유기농 재료로 골라서 만든 건 아니었어. 그래, 아린이가 그걸 먹고 탈이 난 거야? 몰라요. 많이 먹은 것 같진 않은데 뭘 잘못 먹으면 바로 아토피가 심해지니까 우리도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내가 미처 그런 것까지 챙기지는 못했구나. 알았다, 미안해. 사실 명희 씨는 며느리나 손녀딸이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딸내 반찬 만들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게 되면 넉넉하게 해서 가져다 주곤 했었던 겁니다. 명희 씨가 아들 며느리네 반찬을 해주기로 한 것도 아니고 꼭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탁받은 딸내 반찬 만들다가 아들 생각이 나서 조금씩 갖다 먹으라고 넉넉하게 만들어가곤 했던 건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한테는 몰랐다. 다음에 반찬 해줄 때는 유기농 재료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딸한테 서운한 마음을 하소연했습니다. 지들이 유기농으로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유기농으로 반찬을 만든 게 당연한 건 아니지 않니? 별 얘기가 없으면 당연히 유기농이 아닌 거지. 그럼 지들이 알아서 아린이 안 먹이고 지들만 먹으면 될 거 아냐. 그렇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유기농으로 만든 건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먹여놓고 왜 멀쩡한 반찬 타박이냐 하는 건지 원. 그렇게 삐죽거리며 내심 딸이라도 그런 명희 씨 마음을 알아주고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명희 씨 딸은 명희 씨가 아니라 아들 며느리 입장을 대변하는 소리만 하는 거였습니다. 에이, 엄마가 이해해요. 아린이 아토피가 어지간한 모양이더라고. 지난번에도 새벽에 난리가 났어가지고 언니랑 오빠랑 엄청 놀라고 하여간 그런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더 그럴 거야. 엄마가 이해해요. 사실 하소연이라는 게 그냥 공감하는 말 한두 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인데, 딸한테 하소연을 해도 해소가 안 되니 명희 씨는 결국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 서운한 내색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엄마 반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저도 그렇지만 집사람이 아린이 먹이는 것엔 워낙 예민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지금 손녀딸 걱정하는 며느리 이해 못해서 너 붙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심정도 좀 알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엄마 맘 안다고 하잖아요. 엄마도 저나 그 사람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다 끝날 일인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놈의 이해하라 소리 좀 그만해라. 엄마는 뭐 그렇게 항상 이해만 해주는 사람이냐? 엄마, 죄송해요. 그래도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전화까지 하셨으니 행여나 집사람한테 이 문제로 실은 내색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명희 씨는 아들한테서라도 위로가 될 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던 것인데, 아들은 며느리 감싸는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명희 씨는 아들한테 전화 괜히 했다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반찬 문제로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손녀딸 아토피가 심해졌다고 하니 명희 씨도 내내 신경이 쓰이던 중에 친구네 손자도 아토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이고, 언니네 손주들도 아토피로 말썽이야? 요즘 애들은 그렇게 예민해서 어떡한데. 우리 손주도 그래서 며느리가 세탁세제까지 만들어서 쓰잖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좀 덜하대? 덜하다 마다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좋다고 다른 집에서도 달라고 난리야. 세상에 며느리가 손재주가 좋은가 봐. 나도 좀 받을 수 있어? 명희 씨는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받은 세탁세제를 며칠 뒤 딸내 반찬 갖다 줄 때 아들 며느리 오면 주라고 같이 두고 왔습니다. 명희 씨는 딸에게 그렇게 일러두면서도 며느리가 명희 씨가 갖다 준 거라고 하면 안 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모인 명희 씨랑 얽히는 일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명희 씨는 며느리가 자신을 못 믿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명희 씨에게 애 봐달라는 부탁을 굳이 안 한 것도 사실은 명희 씨가 미덥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내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명희 씨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세탁 세제를 갖다 주는 건 명희 씨 나름대로 아들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며 지들 집에 와서 애들을 좀 봐달라고 하길래 명희 씨가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아들 며느리네도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아들네 손녀딸까지 딸네 집에 맡겨놓고 간 겁니다. 딸네 손주들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고 아들네 손녀딸은 7살이라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놀 나이이긴 했습니다. 셋 다 손이 아주 많이 가는 나이였던 거죠. 그래도 한꺼번에 애 셋한테 밥 먹이랴, 위험한 짓 안 하나 지켜보랴. 명희 씨는 정신이 없어서 눈앞이 핑핑 돌 판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네 손녀딸은 자주 만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명희 씨는 오랜만에 보는 손녀딸이 어색한 겁니다. 손녀라는 것만으로 좋다 해도 자주 봐야 더 예쁘고 정이 생기는 건데 명희 씨가 낯을 가리다 보니 애를 봐준다 해도 뭘 해줘야 하나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손녀는 오랜만에 만나는 할머니가 어색하지 않은지
옆에 딱 붙어서는 초콜릿 먹고 싶다고 애교까지 부리는 겁니다. 손녀가 먼저 다가와 주니 명희 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마침 애들이 먹고 싶다 하면 한 개씩만 주라고 딸이 주고 간 비싼 초콜릿이 있었는데 그걸 한 개씩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애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명희 씨는 이런 게 손주 보는 재미구나 싶었습니다. 웃으며 초콜릿 박스를 정리하던 명희 씨는 문득 손녀딸 아토피가 생각난 겁니다. 초콜릿은 먹어도 되는 건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따로 들은 게 없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아차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명희 씨는 지난번 반찬도 그렇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손녀딸 먹는 것에 워낙 예민하니 잘못 먹였다는 걸 알려주는 게 맞지 싶어서 손녀딸 데리러 온 아들 며느리에게 초콜릿 얘기부터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아린이한테 초콜릿을 먹였지 뭐니? 은주가 애들한테 하나씩만 주라고 한 건데 혹시 여기 성분표는 챙겨놨어? 미안하구나. 아차 싶어서 찾아보니 초콜릿을 먹이면 안 된다고 하기에 니들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명희 씨가 그렇게 이실직고하고 미안하다고 하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한 번 삼키고 명희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먹이신 걸 어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딴에는 목구멍에 올라오는 말을 꾹꾹 눌러 참은 것이었겠지만 말투나 표정에 짜증이 잔뜩 섞여 있다는 걸 명희 씨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숨 쉬며 하고 싶은 말 삼키는구나 싶었고 그게 나름대로는 며느리가 명희 씨에게 차리는 예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희 씨는 거듭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말 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말도 없었던 거죠. 그게 명희 씨의 진심이기도 했던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린이 볼 일이 자주 있지도 않으니 뭘 먹이면 안 되는 건지도 잘 몰랐어. 모르고 먹였는데 먹여놓고 나니까 그제야 생각이 나더라고.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엄마가 이렇게 아무거나 막 먹이고 그러는데 애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오늘도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앞으로 아린이 맡길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소리도 그만하세요. 명희 씨는 하고 싶은 말 삼키며 한숨을 쉬는 며느리보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훨씬 서운했습니다. 명희 씨가 손녀딸 다루는 것에 서툰 것도 따지고 보면 평소에 그만큼 왕래가 없었던 탓이고 그건 어찌 보면 아들 내외 탓인 것인데 그런 지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가뜩이나 손녀딸 아토피가 심해질까 걱정이 태산인 명희 씨에게 그렇게 불뚝거리며 화만 내는 아들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미안하면서도 화가 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명희 씨가 딸내 반찬 가져다 주러 갔더니 딸이 아들네 손녀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손녀딸이 걱정이 되어 딸네 집에 가면 딸에게 손녀딸 상태를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였습니다. 엄마, 말도 마요. 그놈의 초콜릿 때문에 겨우 가라앉았던 아토피가 또 훅 올라와서 새 약 처방도 받고 아주 생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언니나 오빠가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그러려니 해요. 세상에 저런 아린이는 애도 고생이 많았을 텐데 아린이는 고생 많이 안 했다니 미안해서 어쩌나. 아이고 왜 안 했겠어요. 애가 제일 고생이죠 뭐. 애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언니 오빠도 그만큼 힘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나아졌다니 다행이죠 뭐. 명희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내내 그 생각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미안해서 치료비라도 갖다 주며 제대로 사과를 할 작정으로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아들네로 돌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얘기는 얼굴 보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던 겁니다.
딸내는 지하철에서 내리면 금방인데 아들네는 거리가 좀 있어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거나 그래야 하지만 명희 씨는 운동하는 셈치고 지하철역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하늘이 불안하게 우중충했습니다. 몇 발자국 걷지 않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기예보에도 비 소식은 없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라고 하더니 낭패다 싶었죠. 비가 빠르게 쏟아졌다 그쳤다 할 때가 많았으니까 어디 비 피할 곳이 있으면 잠깐 피했다 가면 좋을 텐데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차양 있는 가게도 안 보이고 잠깐 들어갈 수 있는 건물도 안 보여서 명희 씨는 관절도 안 좋은데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이라도 보이면 들어가서 우산 하나 살 요량으로 뛰었는데 그 흔한 편의점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명희 씨는 홀딱 젖어 비 맞은 생쥐 꼴이 되었고 그제야 편의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이미 젖을 대로 젖은 데다 아들네 집이 코앞이라 명희 씨는 그냥 뛰어서 아들네 아파트 단지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니 비 피할 곳이 덜어 보였고 일단 입구 관리실이 있는 건물에서 잠깐 비를 피하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 있는데 너 어디냐? 아직 퇴근 못한 거야? 네, 저희 집에요? 전 아직 회사죠. 집사람도 아직 퇴근 전인데. 아니, 갑자기 말씀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내가 갑자기 비를 만나는 바람에 홀딱 젖어 꼴이 말이 아니야. 날도 어두워지고 이 꼴로 지하철을 탈 수도 없어서 그래. 그러게 미리 연락을 하시든지 할 일이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들 집에 먼저 좀 들어가서 젖은 옷이라도 닦고 말리고 있으면 안 되겠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도어락 번호를 알려드리는 건 집사람이 불편해할 거예요. 그건 곤란하죠.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명희 씨는 두 말 안 하고 알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희 씨는 그렇게 다 젖은 상태로 지하철을 타기도 그래서 일단 아파트 정자에서 비를 피하며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비는 곧 그쳤는데 밤이 되니 바람도 서늘해져서 젖은 몸이 으슬으슬 한기가 들기도 했지만 젖은 옷에서 아직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니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있다던 며느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가 멀쩡하게 집에 있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 아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명희 씨가 아들에게 물었을 때 명희 씨 걱정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며느리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명희 씨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걸 보면 사실은 며느리를 핑계로 아들이 명희 씨를 아무도 없는 저희들 집에 들이기 싫다는 마음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린 듯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돈 봉투까지 만들어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아들은 그런 명희 씨를 집에 들이는 것도 꺼린다는 생각을 하니 오만 가지 생각이 뒤섞여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비를 쫄딱 맞아서 지하철을 타기도 그렇고 택시라고 그렇게 젖은 몸으로 타는 건 민폐가 될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노르신 명희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아는데도 아들놈이 모른 척한 게 괘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늙은 애미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진 않으려나 걱정하는 마음도 하나 가질 줄 모르는 자식놈이라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명희 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놈의 돈 봉투 오늘 꼭 전해주고 아들 며느리에게 큰 소리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서 아들네 1층 출입문에서 아들네 호수를 호출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몇 번을 눌러도 호출에 답이 없는 겁니다. 명희 씨는 그제야 명희 씨를 집에 들이기 싫어하는 건 괘씸한 아들놈뿐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왜 아들이 독단적으로 명희 씨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고 생각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항상 같은 뜻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1층 출입문에서 아들네 집을 몇 번이나 더 호출해서 누르고 있는데 마침 누가 나오길래 명희 씨는 그 틈에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며느리는 역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초인종을 계속 눌렀더니 옆집 여자가 현관을 열고 나와보며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 그렇게 눌러도 답이 없는 걸 보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벨소리가 시끄러웠죠? 이 밤에 미안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안에 있는 걸 내가 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열어줄 때까지 한번 눌러볼 작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명희 씨는 며느리가 안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안 열어주는 거라고 옆집 여자에게 며느리 흉을 보면서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너스레까지 떨어봤습니다. 명희 씨도 그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잘 알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옆집 사람까지 나와서 소란을 피우고 나서야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들네 들어가서는 바로 욕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고 있으니 마침 아들도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 씨는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놓으며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눈치 없게 아들 며느리 집에 걸핏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니들 집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렇다고 내가 니들한테 내 집에 안부 인사하러 오라고 잔소리를 한 적이 있길 하니?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도 생활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시면 곤란하죠. 그게 한 번이든 자주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곤란하게 했다고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거 니들이 더 잘 알 거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게다가 비를 쫄딱 맞아서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하는데도 밖에 세워두는 게 그게 자식들이 할 짓이야. 엄마,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엄마도 갑작스럽게 무슨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배려해주는 부모 고마운 줄도 모르고 늙은 애미 젖은 몸으로 찬바람 맞아 몸 상할까? 걱정하는 말이라도 한번 해봤냐?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나오는 걸 보는 네 시애미 심정이 어땠겠냐? 네 애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비 맞으신 줄 몰랐어요. 그러신 줄 알았으면 얼른 문 열어드렸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비 맞은 줄 몰랐던 시애미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모른 척하고 애먼 옆집 사람이 나와서 말릴 때까지 집에 없는 척할 거였냐? 너는 네 시애미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니들이 하는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엄마, 이 사람도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말수 적은 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요. 말을 안 할 거면 행동이라도 잘했어야지. 니들한테 내가 먹을 거 갖다 바치고 해달라는 거 해준 게 고맙다는 말 들으려고 그 고생한 거 아니다. 니들 사는데 조금이라도 편하라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반찬 만들어다 싸준지 애미한테 유기농 운운하면서 면박이나 주고 말이야. 지 자식 먹일 건 니들이 잘 챙겼어야지. 아무거나 먹이고 방치해놓고 지 애미 탓이나 하고 니들은 좋은 부모도 아닐 뿐더러 니들 같은 자식은 나도 필요 없다. 이제 나 혼자 배려하고 마음 써주는 거 다시는 안 할 거야. 부탁할 거 있어도 하지 마라. 나는 이제 니들 일이라면 아무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 명희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네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아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본 것 같지만 무시하고 나와서 지하철역까지 다시 걸어가는데 명희 씨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배려하고 혼자 갖다 바치면서도 늘 뭔가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는데
그렇게 지르고 나오니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다 싶은 겁니다. 그간 명희 씨 스스로도 외면하려 했던 서운함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주고도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못 들으면서도 그 인사 한 번 듣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지속적인 실망이 꽤 쌓였던 거겠죠. 그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린 명희 씨는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한 거라고, 정말 잘했다고. 다시는 혼자 갖다 바치고 기대하고 실망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아들 며느리가 번갈아 전화를 해댔지만 명희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연락을 한 것인지 딸도 전화를 하더라만 명희 씨는 딸 전화도 받지 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길고 긴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 뒤로도 전화를 계속했지만 명희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반찬 주러 간 딸네 집에서 딸이 은근히 명희 씨를 떠보려고 하는 것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화 많이 났어요? 언니랑 오빠랑 엄마가 이렇게 화내니까 엄청 쫄았나 봐요. 나한테도 전화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엄마 아직도 언니랑 오빠 전화 안 받아주고 있어요? 걔네들한테 전해라.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직도 안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하란 말이야. 아휴, 엄마도 참 말을 또 왜 그렇게 무섭게 하고 그래요. 우리 엄마 화나니까 정말 무섭네. 엄마, 그러지 말고 전화라도 좀 받아줘요. 뭔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계속 해대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필요 없어. 너도 괜히 엄마한테 그런 소리가 할 것 같으면 내 반찬도 내가 해먹고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 아니에요. 안 그럴게. 엄마한테 오빠 전화 받아주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우리 집 반찬을 계속 해줘요. 우린 엄마 반찬 없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너도 조심해. 너도 너희 오빠처럼 엄마 무시하고 엄마 고마운 줄 모르고 까불었다가는 그땐 너도 너희 오빠 꼴나게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진짜 엄청 서운했나 보네. 하긴 오빠가 한참 잘못한 거죠. 세상에 엄마가 비까지 쫄딱 맞았다는데 어쩜 그랬을까? 나도 오빠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라고 말이야. 됐고 아무리 전화해도 소용없으니 헛짓하지 말고 서로 간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 전해라. 알았니? 딸에게 그렇게 딱 잘라 말을 하면서 명희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당했던 게 처음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주면서도 늘 눈치를 보고 배려했던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해서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 그런 명희 씨의 마음이 어느 날 저절로 봄맞은 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명희 씨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그 수제 세탁세제 어떻게 구하신 거냐고, 수제 세제 같던데 혹시 구매처 하시면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명희 씨는 며느리의 문자를 읽기는 했지만 답장은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내가 뭐 좋다고 해도 못 믿어하고 관심도 안 갔더니 그 세제 써보니 좋긴 좋던 모양이지. 그런 생각을 하니 괜히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지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게 며느리 딴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명희 씨에게 잘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처럼 속마음을 얘기할 줄 모르는 며느리가 모처럼 명희 씨에게 드러내놓는 속마음일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봤자 명희 씨는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는 아무 도움도 주고 싶지 않다네 하며 코웃음만 쳤습니다.